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없다라고 대답하는 한국의 성인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은퇴를 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내면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나의 기회와 권리를 조금 챙겨야 되겠어. 개인이 내가 고독사에 위험한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체크해 봐 주세요. 첫 번째,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전화해서 위로받을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갑자기 아플 때 나를 돌봐줄 사람, 와서 죽이라도 끓여주고 약이라도 사다 줄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아마 가장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없다라고 대답하는 한국의 성인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얘기해요. 이것과 유사한 특성으로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외로움은 정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어떤 수준과 현실의 상황이 격차가 크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보다는 고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나는 가족이 있어, 나는 누군가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신 거고, 그분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지체계를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끈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없다라면 낙담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연락을 하면서 조금 더 관계를 복원시켜야 될 사람은 누구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체계가 되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은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라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해준 일정 정도의 어떤 개념이지, 은퇴를 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섹션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섹션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것,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은 무엇일까 고민해보시고, 그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관계가 끊겼더라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섹션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지지체계를 연결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는 자기 자신의 관계망, 즉 지지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근데 지지체계가 없다고 해서 모두 다 고독사의 위험군은 아닙니다. 지지체계가 없는데 건강이 나쁘신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고독사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질병 중에 고도 당뇨, 고도 고혈압, 게다가 간경변이나 신장질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혼자 살지 마시고 누군가랑 같이 살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립해서 살아왔다고 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이만큼 자수성가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있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아버님이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을 거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그리고 나의 빨래를 빨아줬고,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누군가 지지해 줬을 겁니다. 남성의 경우는 특히 그걸 스스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원조를 받아서 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만약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국가를 돌보는 일까지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자기 돌봄을 잘 하시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붙으면 사회적인 서비스에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예전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던 거지 이제는 조금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내지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위험에 빠졌을 때 안전망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의 권리다. 권리의식을 가지시라. 권리의식을 가지고 지자체나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손을 내미시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서비스 전달 체계도 굉장히 이용자들의 자존감에 손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이 좀 있으시더라도 일단 조금 불신을 조금 지우시고 한번 사회적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나의 기회와 권리를 조금 챙겨야 되겠어 라는 차원으로 공공 서비스라던가 지원 체계에 손을 내미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나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시장에서 어떤 일자리를 찾는 것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라던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라던가 조금 취약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이제 은퇴 이후의 섹션에서는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이나 공적인 지원 체계에도 연결되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나 삶의 영역을 확장해 가시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참 어렵고도 이게 확산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옆집에서 기미가 보이거나 문이 열려 있으면 내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일부러 그때 그 순간 문을 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내가 문을 안 열고 나가는 것이 다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익명성을 굉장히 보장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존중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도에서 조금 남루하게 잠옷 차림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인사하고 그리고 아이고 오늘 별일 없이 일어나셨냐고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고 식사는 하셨냐고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남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그리고 환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만났을 때 환대의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도 환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기고 인사하고 환대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50대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국가검진센터에서 연락이 오죠. 그때 또 연령에 따라서 또 추가하는 검진들이 생기고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모니터링 해주고 관리해주는 건강검진 항목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비용을 많이 내서 아주 좋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마치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파악해 보시고 만일 필요하다면 바우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것도 바우처 서비스로 충분히 국가의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국민 마음건강 서비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로 건강검진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정신건강 상담 같은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관계망들을 잠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사색해 보시는 것을 조금 권유해 드려요. 우리가 지금 만났던 관계망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망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는 좀 깊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 중에 회복하고 싶은 관계, 그리고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 관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말 인사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카카오톡에 보시면 생일이라고 뜨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생일 인사 하시고 이러면서 상호작용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멀더라도 친구를 만나러 가시고, 만나러 가면서 멋쩍지만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자기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쪼개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하시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내가 예전에 참 고마웠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회복하고 싶거나 이어가고 싶은 관계의 경우는 이렇게 계속 시간을 투자하시고 관계망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관계망은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밥이라도 사고 술이라도 한 잔 사야지만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과 시간으로 관계망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연락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고독사 없는 사회를 위해서 전체 국가와 사회 전반은 사실은 연결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단절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스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환대하고 인사 나누게 하는 이런 문화들을 다시 한번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또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개인은 사실 그런 것을 잘 찾고 향유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가만히 있다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 보세요. 동네에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공원이 있고 공원 주변에는 운동거리도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장년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것이 바로 산인데 너무 좋죠. 혼자 가시다가 조금 심심하시면 친구들 불러내세요. 그래서 같이 산에 가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몸, 그리고 건강한 정신, 이런 것들이 같이 깃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